트럼프 쇼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올리겠다 하자 캐나다 총리가 불 나게 트럼프 당선의 별장으로 달려갔죠. 아직 대통령이 아닌데도 전 세계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동북아시아에 어떤 쇼크가 불러올지 1972년도 닉슨 쇼크를 좀 언급할게요. 닉슨 대통령이 72년도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소련을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남북 간에 처음으로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미중 정상회담 한 지 꼭 5개월 만에 남북 간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72년 9월달 일본과 중국이 국교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닉슨 방문에 따라 과거에 생각할 수 없던 일이 동아시아에 일어났던 거죠. 과연 트럼프 쇼크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 참 지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 워싱턴 선거에서 트럼프, 김정은 조기 정상 이야기가 솔솔 나왔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도 아마 지금 김정은이 과거에 2018년도처럼 편지를 보내지 않겠냐 취임에 저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트럼프 당선인은 편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편지로서 트럼프하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벌써부터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정은이 서신을 보내더라도 정상회담을 제안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캐션 마크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2018년 19년도 6월 달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은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그 사이에 핵 무기가 고도화된 상태, 그리고 많은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하게 그냥 우리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핵 동결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 여기부터 시작하더라도 동북아시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죠. 특히 중국이 사실 마음속으로 졸이고 있는 부분이죠. 중국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닉슨 쇼크는 소련에 고립하였다면 트럼프 쇼크는 중국에 고립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김정은, 푸틴 3자 북미러 정상회담을 예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쇼크의 가장 큰 골머리를 앓은 사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트럼프 이 행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아마 중국의 고립화 내지 중국의 압박일 겁니다. 2026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형태 이런 스타일로 간다면 아마 2년 뒤에 지금만큼 공화당이 승리하는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임기를 총 4년입니다만은 2년 정도 본인이 힘을 쓰고 나머지 2년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2025년과 2026년 이 2년 동안에 트럼프 당선인은 승부를 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단계적인 접근보다는 점프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이 솔솔 나오는 이유도 이런 트럼프의 스타일,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2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만 예측해 보면은 의외로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혹시 트럼프가 평양에 방문할 우리 또 박 PD가 말씀을 드린 와중에 질문을 하는데요. 2018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보면 첫 번째가 싱가포르, 2019년 2년도 하노이입니다. 장소를 정할 때마다 많은 양쪽에 고민을 많이 했죠. 물론 그 처음에 싱가포르 만났을 때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와주기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데 어떤 완전히 북한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양을 가게 되면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백기를 들고 평양에 왔다고 또 북한이 선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고 많은 참모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워싱턴에 올 수 있냐? 올 수가 없어요. 왜? 평양의 국적기는 그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비행기가 없어서 김정은은 중국 총리의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워싱턴이나 아니면 LA에 갈 확률은 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북한은 분명히 다시 트럼프에게 평양으로 오세요라고 요청할 겁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결사 반대로 결국은 못 가게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는요, 트럼프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1기 행정부처럼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트럼프도 본인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평양에 가게 되면 쇼로서는 극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 확률이 많아요.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입니다.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 입장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을 겁니다. 노벨 평화상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될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턱대고 가지 않을 거고, 김정은도 무턱대고 트럼프를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한테도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에 트럼프 같이 자기한테 호감을 갖는 미국 대통령이 나올 거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평양을 만약에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제안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는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펙터클한 장면을 트럼프는 연출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라는 카드를 바꾸거나 어떤 협상에 놓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크게 제안을 만약에 양쪽 지도자들이 하게 되면은 꿈같은 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지도자를 보려면 트럼프는 과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